오늘 살펴볼 사건은 최근 대법 판결이 나온 건데, 이게 페트병으로 연인 때리고 스토킹까지 했던 남성이 이제 벌금형이 확정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1심하고 2심에서 이제 판결이 달라졌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항소심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사실관계 자체는 이제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는 중에 그 2리터짜리 이제 생수 페트병이죠. 페트병으로 이제 여자친구를 폭행한 이런 사안이 있어요. 물론 이제 스토킹 혐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변론으로 하고.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된 거는 그 2리터짜리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거고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일반 형법상의 이제 일반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량도 다르고 좀 중대한 차이점인데, 근데 사실관계가 1심하고 2심에서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2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이 꽉 차 있다면 그거는 위험한 물건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2심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물이 꽉 차 있던 페트병이 아니고 이제 상당 부분 반 이상은 이제 비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피해자도 진짜 그 물이 꽉 차 있는 2리터가 온전히 채워져 있는 페트병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맞냐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측면이 있어요, 항소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확정이 된 사실관계는 결국 이게 폭행은 있었지만 2리터가 완전히 채워진, 그럼 2리터가 채워진 페트병이면 굉장히 무겁죠. 일반 사람들이 그걸로 맞으면 다칠 확률도 크고, 그게 아니라 뭐 상당 부분 좀 비워진 상태에서 어쨌든 폭행이 있었던 점이 맞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라면, 그러니까 거의 비어있는 페트병 정도라면 이 상태를 어떤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2리터짜리 새 페트병, 꽉 차 있는 페트병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결국에는 거의 비어있는 이제 페트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꽉 차 있는 2리터짜리 페트병을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본 판례가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있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오인이 있었던 거죠, 1심에서.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판례에 일단 변경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그래서 감형이 된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1심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2심에서 이제 이 가해자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겠죠. 그래서 본인이 형 인정하고 사과하고 일정 부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형 요소로서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처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판결이 이제 벌금형으로 변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폭행도 폭행이지만 좀 스토킹까지 했었는데 좀 네. 벌금 형량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좀 300만이면 적지 않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특수상해가 상해죄로 바뀐 부분은 또 변론으로 하고, 스토킹 같은 부분은 어쨌든 뭐 연인이건 아니면 뭐 지인 사이건 남녀 사이에 좀 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제 그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용서를 하고 여기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간에 좀 해결이 잘 됐다?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게 정말 진정한 합의라는 게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단순히 뭐 돈이 오고 간다 이런 게 합의가 아니고요. 합의의 전제는 분명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이런 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남녀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가 정말 어떤 진심 어린 화해와 그리고 어떤 보상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재판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게 좋다. 그런 어떤 실무적인 관행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스토킹 범죄 이미 뭐 그 상해 부분은 2주 정도 상해가 나온 걸로 물리적인 어떤 피해 사실은 확정이 됐는데, 스토킹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의도 합의지만 그 스토킹의 어떤 내용도 너무 다양하거든요. 뭐 심지어 뭐 집 앞에서 뭐 진짜 위험한 물건을 두고 기다리는 이런 스토킹도 있고, 지금 요즘에는 뭐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가 한 100통 이상 걸려오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으로 보거든요.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 혐의의 죄질이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죄질 자체가, 범죄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중에 뭐 합의하고, 그러니까 반성하고 또 합의까지 이르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형을 다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영할 여지도 있다. 일단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